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공생리 이론 오늘로서 제 5강이죠.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변압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변압증이라는 용어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명칭은 아니고요. 기압 변화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어, 증상을 통칭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입니다. 변압증의 의미와 그 종류를 이해를 하시겠고요. 사실 이 변압증에는 크게 체강통과 감압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증의 의미는 기압 변화에 의해서 인체가 받는 생리적인 영향을 통칭해서 변압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강통, 즉 우리 몸의 빈 공간을 체강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위장계통이라든가 중이, 이 부비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강통과 감압증,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자, 체강통입니다. 자, 체강통 중 먼저 위장통, 위장통. 자, 우리가 보일의 법칙에서 한번 익혔죠.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고도가 상승하는 환경, 특히 이제 25,000피트 이상의 어떤 높은 고도에서 어, 고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압은 떨어지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장내에 있는 가스들이 고도 상승에 따라서 팽창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환경에 올라갈수록 위장통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위장통의 증상은 뭐 아시다시피 복통, 혈압 저하라든가 아니면은 심하면은 의식 상실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위장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행 전에 가스 생성 음식, 주로 채소류죠. 뭐 양파라든가 배추, 사과, 무 이런 채소류라든가 탄산음료, 사이다나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취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를 하셔야겠고요. 비행 중에 꼭 용변을 보시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위정통의 치료는 고도가 하강되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장통이 첫 번째 제강통 요소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요소는 중이통입니다. 어, 중이통의 어떤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있죠. 귀인두관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요 역할은 뭐냐면은 요 고막의 바깥쪽과 안쪽의 어떤 압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유스타키오관의 역할입니다. 결국은 이제 인후, 이제 목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어, 우리가 이제 고도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죠. 고도가 상승한다 하면은 압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제 압력 떨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일단 높은 고도에 올라가서 고도 하강하는 그 상황이 문제라는 거죠. 자, 고도가 강할 때는 압력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고도가 상승할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압력이 떨어져 있다가 이제 반대로 고도가 강화하는 순간에는 이제 압력은 내부의 전체적인 압력은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스타키오간이란 놈이 압력이 빠져나가는 거는 용이합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반대로 압력이 밀려 들어오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높은 고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압력이 낮아졌다가 전체적으로 압력이 낮아졌다가 낮은 고도로 내려오면서 압력은 어떻게 되는다? 높아져야 되는데, 자, 이 내부의 어떤 중위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의 압력은 고도가 강하면서 압력이 높아지는데, 이 들어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안쪽은 압력이 어떤 상태? 낮아 있는 상태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중위 내부와 외부가 기압의 어떤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통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원리가 여기 있겠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고리관과 이석기관. 반고리관 역할이 뭐예요? 흔히 세 개의 반고리관이라 해서 세반고리관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뭐죠? 예, 반고리관은 우리 몸의 어떤 회전 운동을 감지해 줍니다. 반면에 이석기관은 우리 몸의 기울기를 감지해 준다. 즉 다시 말해서 반고리관은 각가속도를 감지해 주는 기관이고요. 이석기관은 선상가속도를 감지해 주는 기관입니다. 자, 이게 뭐하고 관계 있죠? 그렇죠. 비행에서의 어떤 착각과 관련된, 비행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비행에서 착각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릴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위통의 발생 환경은 고도 하강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겠고요. 자, 중위통의 증상, 중위의 통증, 또 심하면은 고막의 어떤 출혈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위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기라든가 중이염과 같은 상기도 염증 하에 있을 때는 비행을 하지 마셔야겠고요. 강아시의 승객 입장에서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발살바 기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발살바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코를 잡고 코를 막은 상태에서 짧고 세게 코를 풀어서 압력이 이 유스타키오간 입구를 통하여 중위로 강제로 유입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낮은 고도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발살바를 더 자주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자, 이 전 시간에 배우셨죠? 저고도로 내려올수록 기압의 변화율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고도로 내려올을 때, 즉 5000pt 이하에서는 더욱 발살바 기법을 자주 수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치료는 혈관 축제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자, 부비강통입니다. 자, 부비강은 두개골 내부에 이제 빈 공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부비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양쪽 눈 위에 있는 전두동, 그 다음에 양쪽 뺨 위쪽에 있는 상악동이 비행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둘 다 이제 비강 내 그 외부와 통로가 있는데, 뭐 감기가 걸렸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상황에서 이 어떤 통로가 압력의 어떤 조절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로 기압 균형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부비강 통증은 이제 고도 하강 시 발생할 수 있겠고요. 전두동과 상악동 쪽의 어떤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예방도 마찬가지로 뭐 상기도 염증 하에 있을 때는 비행을
당연히 금지를 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발사바 기법이 또 예방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혈관 숙주치를 통한 어떤 치료 방법이 있겠고요. 감압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잠수병의 원리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그 헨리의 법칙에서 설명드렸죠. 용액에 용해되어 있는 각 기체의 양은 그 용액 위에 작용하는 각 기체의 분압에 비례한다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우리가 뭐 탄산음료수 병마개를 땄을 때 어떤 기포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 자, 결국은 높은 고도, 특히 25,000피트 이상의 어떤 높은 고도에서 급격한 기압 변화가 있게 되면은 조직에서의 어떤 질소가 과포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호흡하는 과정에서 질소의 어떤 기체 가스가 배출이 돼서 문제가 없는데 이게 급격한 어떤 고도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직에서 그러니까 호흡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질소가스 배출이 힘들고 조직 그 자체에서 이제 질소가 버블처럼 과포화되는 그런 어떤 환경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압증의 어떤 증상은 관절 부위의 어떤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벤즈라든가 피부의 어떤 이상 자극, 뭐 마치 뭐 벌레가 기어가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 그 다음에 호흡 곤란 및 흉통을 유발할 수 있는 초크와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뭐 사실 감압증은 그렇게 뭐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닙니다. 예방은 그 비행 전에 체내 질소 제거 호흡을 한다는 거죠. 즉 지상에서 비행 전에 100% 산소를 대략 한 30분 정도 호흡을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질소를 약 350cc 정도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압증의 어떤 위협 요소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감압증에 관련된 어떤 치료 방법은 흔히 이제 하이퍼버릭 챔버라 그래가지고 고압산소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압 변화에 의해서 인체가 받는 생리적인 영향 통칭해서 이제 변압증이라고 표현한다 말씀드렸고요. 이 변압증에는 크게 체강통과 감압증이 있다. 자, 그래서 체강통에는 상승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장통, 고도 하강 시 발생할 수 있는 중이통과 부비강통 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소가스의 과포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압증 뭐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